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8월 14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인 오늘 대통령 집무실인 오발 오피스에서 앞으로 어쩌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 서비스 제도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과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올해 제도 창설 90주년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인 SSA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한 발표에 따르면 약 2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을 SSA 시스템에서 제거를 하였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 실제적으로 자국으로 귀국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소셜 시큐리티 디지털화에 힘입어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모든 개인 지급 급여를 중단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로서 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꾸준히 SSA 세금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6천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보장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은퇴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앞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하여 보좌관인 윌 샤프트는 미국인 대다수가 SSA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습니다. SSA는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90년 전인 1935년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저축하여 어려운 사람이나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은퇴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은 오늘 발표하기를 약 1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되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제거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160세가 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연령대이므로 그만큼 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연금을 수령한 적도 꽤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120세에 넘어서 살면서 연금을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시행하였던 도지의 소셜 시큐리티 감사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가 미국 정부 기관으로서는 가장 먼저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마친 기관이 되겠습니다. 165세 이상이 13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통계도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SSA가 가장 먼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간에 40분 이상을 소요되었던 전화 대기 시간이 10분대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통과된 BBB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은 연간 6,000불의 소셜 세금 공제를 임시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화로 대기 시간은 23%가 감소하였으며 전화 처리 케이스 건수는 70%가 증가했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땡처리하였던 국경 건설 장비들을 다시금 재사용하여 국경 장벽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개당 5불의 국경 장비를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것을 처리했던 회사를 상대로 펜본디 법무부 장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오늘 추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 내용은 정부가 구매한 자원의 부적절한 처리 및 상업적 유통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감독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번 1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국경 장비를 고철로 경매할 당시 텍사스주의 부지사인 민주당 소속의 댄 패트릭은 그 자재를 자기가 사서 다시 차기 정부에 정해를 하여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으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단 한 개도 산 적이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했던 부지사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에 관여되었던 회사의 이름은 가버널 프레니스라고 하는 회사가 공공부문 및 정부 잉여금 경매 정산소인데, 이 회사는 이미 투자한 수백억 달러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건설자재 이양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사놓았던 국가 장비를 단돈 5불에 팔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지나간 정부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게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을 오늘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팰리세이드 화재 현장에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으나 여기에 아직까지 LA 시장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팰리세이드가 LA에서 말리부로 가는 부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간에 80% 이상이 민주당을 지원하였으나 결국은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트통이 비난을 하는 게빈 뉴섬은 오늘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태풍이 온다고 하여 열대성 폭풍에 대비하여 비상 인력과 자원을 그쪽으로 파송했다고 발표를 하자 트통이 오늘 거기에 대하여 비난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왜 푸에르토리코까지 그 사람들을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빈 뉴섬이 앞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게빈 뉴섬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가택에 머물라고 해놓고 자기는 네파밸리에 가서 와인을 즐기면서 가족 파티를 한 적도 있고, 2023년도 눈폭풍이 예상되어 주 전역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도 그는 멕시코 바캘리포니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캘리포니아를 도망쳐가는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또 좌빨들의 뒷공작에 힘입어 탄핵으로부터 몇 번 구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 열린 LA시에서 당파적인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통에게 골든 스테이트는 제발 냅둬요 하고 있으나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이 정상적인 정치가들의 회의가 아닙니다. F땡땡이라는 단어가 여러 수천 번이 쏟아지는 희한한 정치적인 쇼 난동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주당 지역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과 그들의 일당들에 대한 폭로를 오늘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었던 셀리 예이츠가 FBI 요원들에게 클린턴 재단에 대한 형사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별도의 사안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에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시의 법무부 차관이었던 셀리 예이츠가 FBI 요원들에게 모든 사건을 중지하고 자기의 지시가 없을 때는 수사를 재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FBI 내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캐시 파텔은 이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수집되는 대로 의회 법사위원회에다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면 넘길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빌 클린턴 국회 소환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만큼 미국엔 뿌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FBI 부국장이었던 앤드류 맥케이브는 클린턴 측근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즉시 수사 중단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4군데 연방검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3군데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보내며 협조를 거절하였고, 한 군데는 일부 서류를 보낸 것 중에 이번 이 사건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수사관들이 오늘 FBI에 협조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쇄도하고 있으며, 캐시 파텔 국장은 이 모든 이메일과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의회로 송부하였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칼자루는 의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허가를 테슬라가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하나 오늘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기사 모집 광고가 난 것입니다. 시간당 35불 50을 준다고 하며 운전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웬 운전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빌미로 삼아 자기 테슬라의 주가를 증폭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허가권은 얻었으나 뉴욕시의 경우에는 시허가는 아직까지 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